안녕하세요. 성규의 괜찮아 TV 염성규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성규의 괜찮아 TV 염성규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한 분을 좀 특별 게스트를 한번 모셔봤어요. 오늘 주제는 교통사고 후유증인데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환자도 많이 보시고 또 우리 병원에서 이제 가장 잘생긴 우리 친구과 전문의이신 이제 최지훈 진료부장님 오늘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 옆방에서 진료 항상 같이 하고 있어서 방금도 같이 점심 먹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이제 진료부장님도 진료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같이 이제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외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외상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환자분들이 뭐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좀 치료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으시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아파서 막 그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기에 교통사고 후유증에 있어서 좀 초기 치료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의 감각이나 신경이 생각보다 되게 둔해서 첫날에는 통증을 못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사고 이후에 반나절 정도가 지나고 그때부터 통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에 뭐 짧아도 3, 4일 그리고 길면은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통증이 계속 증가하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치료를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은 이 회복 기간에 있어서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나중에 이제 환자분들 보다 보면 저도 나중에 이제 아파서 왜 갑자기 점점 더 아파지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초기 치료를 조금 받느냐 안 받느냐가 사실 나중에 예후에 있어서 저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고가 났을 때 머리를 부딪혀서 이제 머리가 아프고 뭐 팔꿈치를 부딪혀서 팔꿈치가 아프고 이러는 건 이해가 가는데 환자분들 가끔 난 부딪힌 적도 없는데 왜 여기저기가 아프냐, 무릎은 왜 아픈 거예요, 발목은 왜 아픈 거예요, 이런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단 상지와 하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이 핸들을 꽉 잡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평소에는 그렇게 강한 힘을 주지 않는 팔에 힘을 강하게 주게 되면서 팔꿈치 관절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혹은 이제 주행 중 사고 상황에서 그 차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브레이크를 꽉 밟는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도 발목과 무릎 쪽으로도 충격이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 몸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 몸에 힘을 꽉 주는, 그래서 이 몸이 전체적으로 긴장을 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여기저기가 좀 아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그거를 저희 어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혈이라는 증상, 우리가 진단 내리는 어혈증이랑도 좀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뭐 긴장도 있지만 한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혈이라는 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죽은 피인데 아무래도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근육이나 인대들 그리고 그 부위 쪽에서는 순환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 저하된 쪽의 혈액을 저는 어혈이라고 보면서 그런 이제 혈류 순환을 개선시키고 근 긴장을 해소하고 인대의 염좌를 해결해 주는 게 어혈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대부분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목을 제일 많이 아파하잖아요. 우리 맞습니다.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일단 목 잡고 내리잖아요. 네, 목부터 잡아야죠. 그게 사실 어떤 분들이 보면은 이게 교통사고가 안 나보신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막 나일론 환자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외상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그런 이제 오해들이 좀 네.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실제적으로 많이 아프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이제 뼈가 부러진 거 아니면은 아픈 게 아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목이 주로 다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는 그 휨래시 인주리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한번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편타성 손상이라고도 하는 이제 경추부의 손상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통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머리가 앞으로 뒤로 흔들리게 되면서 이 경추부에 전반적으로 긴장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 쪽의 근육들이 전반적으로 긴장이 되면서 통증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의 범위가 안 나오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목의 손상은 단순히 목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두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그렇죠. 같이 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좀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그죠? 이게 이제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외에 저희는 또 예측되는 증상들에 대해서도 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럼 원장님 교통사고 환자분들 오시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우선은 이 사고 때문에 긴장된 전신에 대한 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닫혀 있는 관절은 열어주고 그리고 짧아져 있는 근육은 늘려주는 게 우선 1차적인 치료인데 이 치료를 이제 저희는 추나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리 치료를 통해서 또 전신적인 긴장을 풀어주고 그 상태에서 이제 지금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주 원인이 되는 근육 쪽으로 침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침 치료가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근육의 긴장이 이완되고 통증이 감소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국소적인 혈류가 증가하게 되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통증이 주로 심한 부분 지점을 찾아서 약침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약침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되면 소염, 진통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혈, 이 어혈이 뭉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사혈을 통해서 그 어혈을 인위적으로 배출을 시켜주고 새로운 혈류가 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어혈 치료 목적으로 저희 한약을 좀 쓰기도 하잖아요. 네, 원장님 주로 맞습니다. 어떤 처방 많이 써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처방은 당귀수산이라는 처방이 있을 것 같아요. 당귀수산이라는 처방은 이제 혈류를 개선시키고 어혈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처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아요. 당귀수산 많이 저도 쓰고 있어요. 효과도 제일 좋고 네. 아무래도 이 탕약제제가 가장 효과가 빠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물약 잘 못 드신다라는 네네. 분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설득을 하시나요? 예를 들면 이제 탕제랑 환제 우리가 이제 제형에 따라서 사용 목적이나 효능 속도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탕약은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탕약을 쓰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는데 뭐 따로 뭐 설득을 어떻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 나 죽어도 한약은 못 먹겠다. 네. 그러면 이제 회복 속도나 회복 효과를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냥 포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먹는 게 스트레스가 돼서 몸이 더 아플 것 같으면 안 드시는 게 낫겠죠. 그렇죠. 네. 뭐 환자분들 뭐 다 이제 소화 불량이나 어떤 뭐 좀 미식거림 때문에 사실 그 뇌진탕 증세나 이렇게 두통이 있을 때 이런 소화 불량장애도 같이 호소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사실 약을 뭐 억지로 드시라 이러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웬만하면 근데 빠른 회복을 위해서 그 어혈 치료제인 좀 당귀수산이나 어떤 자양갑 전당이나 이런 탕약 처방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도 좀 맛있는 약을 드리고 싶지만 이제 아무래도 빠른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치료 부위가 상당히 좀 많아질 수 있잖아요. 좀 맞습니다. 혹시 우선순위를 두는 곳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제 다 아프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네. 가끔가다 특히나 노인 환자분들 보면 좀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사실 치료라는 거는 다다익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중점 부위를 좀 두시는 게 있을 텐데 혹시 어느 부분을 위주로 좀 먼저 치료를? 저는 목하고 허리를 가장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팔이나 다리 쪽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일시적인 과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통증이나 저림으로 이제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치료를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실되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과 허리는 아무래도 하루 종일 안 쓸 수가 없는 근육과 관절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고 집중적으로 보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랑 좀 보는 부분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척추 관절 쪽은 어떤 가동 범위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사실 회복 속도가 상당히 늦어지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관절에 가해지는 이제 충격들, 핸들을 쥐고 있을 때 손목 통증,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발목 통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떤 어혈 풀어주는 당기수산 형태의 약이나 어떤 간단한 물리치료나 파스 처방만으로도 사실 빠른 호전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뭐 척추 쪽으로 위주로 치료를 하는 게 맞고 좀 효과가 그랬을 때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오히려 침을 막 많이 막 20-30개씩 놓고 이러면 환자분들이 좀 처지지 않아요? 아, 맞습니다. 이게 꼭 침 치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급성기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강한 침 자극이 근육의 긴장을 더 증가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해서 치료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좀 빨리 치료해드리겠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침을 좀 깊숙이 놓거나 침에도 깊이가 있잖아요. 깊이를 깊숙이 놓으면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초반에 저도 많았어요. 진료 초반에는 그런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 병원이 이제 모토가 환자와 좀 공감하는 병원이잖아요. 이게 통증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끔 가다 보면은 통증 이외에 와, 가슴이 두근거려서 나 도저히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잠을 잘 수가 없다. 네. 뭐 이런 증상들 호소하시는 분들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맞습니다. 뭐 남자들보다는 아무래도 여자분들께서 이런 증상들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거는 조금 어떻게 컨트롤을 하시는 편이세요? 일단은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 병원의 모토는 공감이니까 환자분들이 느끼는 몸의 아픔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아픔도 공감하고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환자분들은 이제 마음에 조금 안정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청심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자들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그 효능을 기대할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청심원 드시면은 그래도 그날 밤은 좀 잠을 좀 잘 주무셨다. 네. 좀 심장 두근거리는 게 조금 덜해졌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제 청심원이라는 거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진심,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심, 안정시킨다라는 그런 약재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처방도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면 사실 통증만을 치료할 때보다 훨씬 치료 효과가 빠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이게 차를 타기 무서워하거나 아우 나 평생 운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심리적인 문제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도 빨리 안정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치료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런 교통사고가 사실 뭐 외상이 크지 않더라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어디 허리 디스크, 뭐 목 디스크 이런 분들은 그냥 그 부분에만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교통사고는 사실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좀 같이 다방면에 있어서 좀 관찰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찌 보면은 더 쉽지 않은 질환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또 초기 관리가 또 중요하고 또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보통 교통사고 치료 기간이 네. 뭐 짧게는 뭐 1-2주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상당히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치료 좀 받고 안 아프다고 해서 치료를 좀 멈추거나 이래서 다시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많죠. 이런 건 좀 어떻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입원하고도 관련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입원 기간에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절대적인 침상 안정과 그리고 꾸준한 치료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통증이 가라앉게 마련인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환자분들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셨으니까 퇴원을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퇴원을 한 다음에 똑같이
생활이나 활동이 제한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를 해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지금 완전하게 긴장이 해소가 되고 통증이 가라앉은 게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무리한 업무를 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통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퇴원 시에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근무를 하시는 게 사고 이전처럼 근무 컨디션을 가지고 근무를 하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꾸준한 치료가 더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통증이 가라앉았다고 생각을 하셔도 이 부분은 완벽하게 이 몸이 회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치료 기간을 조금 길게 잡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제 초기 치료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진짜 입원 치료처럼 뭐 특별한 큰 이제 뭐 골절이나 어떤 심한 열상이나 이런 게 없더라도 좀 침상 안정을 취해서 빨리 몸과 마음을 좀 안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좀 꾸준히 치료를 이어나가야 한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교통사고 이제 후유증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뭐 증상이 발생 원인과 이제 치료법, 그다음에 뭐 치료 기간, 이제 뭐 어떤 치료 기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혹시 뭐 교통사고 났을 때 난 환자분들한테 좀 뭐 관리할 수 있는 방법,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혹시 뭐 그런 노하우들? 네. 저는 네. 보통 교통사고가 난 그날 보통은 환자분들이 사고 즉시 그 사고 당시에는 통증을 심하게 느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보통 야간에 잠에 들기 전쯤 해서 통증이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입원 치료를 해서 관리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첫날에는 그 차가운 팩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급성 통증을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가운 팩을 하시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막 핫팩이냐 아이스팩이냐 이렇게 막 대결 구도처럼 이렇게 뭐가 좋냐 맞냐 설왕설래가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봐도 급성으로 이렇게 염좌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아이스팩을 적용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 아무튼 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우리 최지훈 진료부장님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